오늘도 야단만개를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부탁드려요. 그럼 재미난 야담을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암군 연산군이 주색 잡기에 골몰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왕인 연산군이 나란 일을 돌보지 않으니 그 밑에 탐관오리들도 덩달아 백성을 심하게 괴롭히고 있었지요. 벼슬아치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잔치야 야유회야 주구장창 놀자판을 벌이고 있었지만 민초들은 떼거리가 없어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답니다. 그 무렵 한양 도성에는 선양이라는 젊고 어여쁜 과부가 살았더랬습니다. 선양이는 혼이 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서방을 잃고 약관 21살의 과부가 되고 말았는데요. 그래도 밤낮 없이 길쌈을 해 배를 짜서 그걸로 홀어머니를 부양하며 살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잘 알고 지내는 옆집의 팽덕이 엄마가 선양이를 찾았습니다. 저기 혹시 선양댁 집에 있어? 팽덕이 어머니 아니세요? 어쩐 일이세요? 아, 그게 우리 팽덕이가 어제부터 아무것도 못 먹고 있거든. 혹시 곡식 남은 거 있으면 좀 빌릴 수 있을까? 팽덕이 어머니 지난번에 구워간 곡식도 아직 못 갚으셨잖아요. 알지. 헌데 우리 팽덕이가 배가 고프다는데 어쩌겠어. 그러지 말고 이번 한 번만 더 도와주면 안 될까? 팽덕이는 남들이 하루에 먹을 양식을 한 끼에 먹어 치우는 대식가 소년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팽덕이네는 늘 양식이 부족해 이리저리 꾸고 다니곤 했답니다. 선양이가 보아하니 팽덕이가 양식을 모두 먹어서 팽덕이 어머니는 쫄쫄 굶은 것 같았지요. 그 모습을 보다 못한 선양이는 하는 수 없이 광을 뒤져 남은 곡식을 모두 건넸답니다. 받으세요. 제가 가지고 있던 보리쌀이에요. 그리고 팽덕이만 주지 말고 어머니도 좀 같이 드세요. 얼굴이 말이 아니세요. 정말 고마워, 선양댁. 네,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을게. 팽덕이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보리쌀을 받아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팽덕이네 집에선 죽 끓이는 연기가 피어올랐지요. 선양이는 무럭무럭 솟는 연기를 보고 나서야 마음이 한결 편해졌답니다. 아무렴 선양이 과부는 자기는 굶어도 주변 사람들을 돕는 착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었지요. 며칠이 지난 후였습니다. 하루는 팽덕이네 집 앞에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이하게 생각한 선양이도 팽덕이네 집 앞으로 가보았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아니 글쎄 팽덕이네가 빚을 견디다 못해 야반도주를 했다는 것이었지요. 아니 글쎄, 팽덕 어머니가 주변에 꾼 곡식이 10섬은 된다는 게야. 이 동네 곡식을 죄다 긁어갔구먼. 아니 그 곡식을 다 무엇에 썼길래? 그 팽덕이 있잖아. 걔가 하루에 쌀 한 마를 먹어치웠다나. 그 녀석 먹이느라 아주 동네 곡식을 거덜냈구만. 그렇게 곡식을 빌려가 놓고 도망을 쳐. 이거 어쩌면 좋아. 선양은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니 야반도주라니요. 그간 빌려준 곡식이 얼만데 그걸 하나도 못 받게 생긴 것이었습니다. 선양은 주저앉아 눈물만 줄줄 흘렸습니다. 가난하지만 열심히 이웃을 도와준 죄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실컷 울고 난 선양은 하는 수 없이 집으로 터덜터덜 돌아왔지요. 집에는 아픈 시어머니가 있었는데요. 밖에서 며느리가 우는 소리가 들리니 무슨 일인가 싶어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니 얘야. 무슨 일이길래 그렇게 서럽게 우는 게야. 그게. 한참을 망설이던 선양은 곡식을 빌려간 팽덕이네가 야반도주를 했다고 말했지요. 그 바람에 빌려준 곡식을 받을 길이 없어졌다는 것도 함께요. 한참을 듣던 시어머니는 선양을 꼭 안아주었답니다. 그러면서 너처럼 착한 아이에게 이게 무슨 불행이냐며 함께 슬퍼했지요. 아이고, 우리 선양이가 불쌍해서 어쩌노. 아들이 죽고 나서도 여전히 며느리의 도리를 다하는 착한 선양이한테 하늘도 무심하시지. 시어머니는 착한 선양이가 불쌍해서 함께 울었답니다. 시어머니가 같이 울고 나니
선양이는 어느 정도 마음이 개운해졌습니다. 그러자 여기서 이렇게 울고만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아무렴요. 늙으신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하는데 여기서 퍼질러 앉아 울고만 있을 수 없었지요. 그리하여 선양이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배틀을 돌리며 길쌈을 했답니다. 그렇게 선양이는 며칠 동안 짤 배를 하룻밤 만에 다 짜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배를 장에 내다 팔면 텅 빈 쌀독을 다시 채울 수 있을 터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보시오, 선양댁. 빌려간 돈은 언제 갚을 거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꼭 다 갚겠습니다. 아니, 언제까지 그렇게 기다리라고만 하는 게요? 이자가 자꾸 드는데 감당이 되겠소? 빌려주신 돈은 배틀을 사느라 다 써버렸습니다. 이제 배를 짜면 내년까지는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이, 그러지 말고 그냥 곽 나한테 시집을 오시오. 그러면 내가 그까짓 빚 없는 셈 치겠소이다. 그건 아니될 말입니다. 저는 수절한 몸입니다. 그런 말씀은 하지도 마십시오. 에이, 무슨 고집을 그리 피우나. 일단 알겠소. 다음에 다시 오겠소이다.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 박영감이었지요. 박영감은 어머니 약값에 배틀 사는 값을 치르느라 돈을 빌린 것을 구실 삼아 자꾸만 선양이를 압박해 오는 것이었지요. 사실 박영감은 어여쁜 선양이의 미색을 탐내 매번 구애를 해오는 것이었습니다. 허나 선양이는 박영감과 혼인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아무렴 돈 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는 박영감에게 어찌 시집을 가겠습니까? 혼자 살고 말죠. 그래서 선양은 아무리 힘들어도 결단코 박영감과의 혼인을 한사코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선양은 길쌈한 배를 장에 나가 팔고 돌아오고 있었지요. 그런데 길가에 웬 남노한 청년이 쓰러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허나 지나가는 행인들은 청년을 거들떠 보지 않는 것이었지요. 보다 못한 선양은 청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니, 청년.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3월 찬바람이 얼마나 매서운지 모르는구려. 허나 청년은 기력이 없는지 대답도 제대로 못했지요. 하는 수 없이 선양은 청년을 부축해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배를 팔아 마련한 곡식으로 죽을 끓여주었지요. 한참 만에야 기력을 차린 청년은 선양에게 큰 절을 했습니다. 죄를 넘다 도적을 만나 가진 것을 모두 잃어버리고 말았지요. 그렇게 마을에 왔더니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더군요. 정말이지 까딱하면 굶어 죽을 뻔했습니다. 정신을 차려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군요. 은혜라고 할 게 있나요? 앞으로는 부디 조심히 가십시오. 청년은 거듭 선양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는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곡식을 써버린 선양은 쫄쫄 굶으면서 배를 짰지요. 간신히 배를 다 짠 선양은 이번에야말로 곡식을 좀 모을 요량으로 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너무 배를 골문 탓일까요? 문지방을 넘는데 머리가 핑 돌기 시작하더니 눈앞에 땅바닥이 가까워 오는 것이었습니다. 선양은 그대로 쓰러져 의식을 잃고 말았답니다. 한참 만에야 정신을 차린 선양은 자기가 자리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답니다. 옆에는 마을 의원과 지난번에 구해준 그 청년이 있었지요. 갓을 쓰고 도포를 차려 입은 청년은 무척이나 준수하고 귀티가 흘렀지요. 청년의 말이 마침내 은혜를 갚을 수 있게 되어 선양을 찾았는데 문 앞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화들짝 놀라 의원을 불러 치료를 했다는 것이었지요. 아픈 데는 없구려. 그저 못 먹어서 기력이 쇠한 것이오. 잘 먹고 며칠 쉬면 나을 테니 그리하시오. 선양을 진찰한 의원이 돌아가자 청년은 손수 미음을 끓여 선양에게 떠먹여 주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몸에 곡기가 들어간 선양은 자기도 모르게 다시 잠에 빠졌지요. 선양은 눈을 뜨면 먹고 나면 다시 잠이 드는 나날을 보냈지요. 그렇게 선양은 청년의 간호를 받아 기력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선양이 완전히 정신을 차리자 청년은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했답니다. 청년이 절 간호해 주었군요.
별거 아닙니다. 제게 해주신 것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다면 다행이지요. 선양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려서 서방을 잃은 이후 청년만큼 자신의 옆을 지켜준 이가 또 있을까요? 주변 사내들은 나이가 많건 적건 자기를 후려서 어떻게 해보려는 작자들 뿐이었지요. 그런데 이 청년은 자기 옆에서 며칠이나 머물면서 극진히 보살펴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선양은 청년이 고맙고 듬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끌리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었죠. 그러고 보니 손님께 뭐 하나 제대로 대접한 것이 없군요. 아니, 몸도 성치 않으면서 뭔 손님 대접을 해주겠다는 거요. 가만 누워 있으시오. 아닙니다. 덕분에 기력을 많이 회복했는데 계속 자리만 보존할 수는 없지요. 선양이는 고마운 선비에게 뭐라도 대접하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쥐새끼 한 마리 얼씬 안 할 텅 빈 부엌이 어느새 양식으로 그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쌀독에는 쌀이 가득 차 있고 부뚜막에는 북어다 명태다 말린 생선이 잔뜩 매달려 있었지요. 게다가 아궁이에 걸린 솥에는 큼지막한 닭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보아하니 부엌에 양식이 없어도 너무 없구려. 해서 내가 이것저것 조금 채워두었다오. 아니 이렇게 고마울 때가. 어찌 저에게 이런 친절을 베푸십니까? 별거 아니오. 그저 부인이 생면부지인 나에게 베풀었던 친절을 조금이나마 갚으려고 한 것뿐이오. 말이야 바른 말이지. 나 때문에 부인이 굶을 수밖에 없었을 것 아니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저는 인간된 도리로 위험에 빠진 선비님을 도왔던 것뿐입니다. 하하하, 그럼 서로가 서로의 생명을 구했으니 이 또한 좋지 아니한가. 선비의 호탕한 웃음소리에 선양도 같이 즐거워졌습니다. 선양 속에서 점점 더 선비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 깊어졌지요. 선비도 선양만큼 고운 마음씨를 가진 여인을 본 적이 없었지요. 그래서인지 기쁘게 웃는 선양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서로에게 끌리는 감정이 북받쳐 오르자 둘은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둘은 서로를 뜨겁게 얼싸안고는 그대로 안방으로 향했지요. 끓어오르는 감정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태어날 때와 똑같은 모습이 된 연인들은 밤새도록 열정을 부딪혔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확인한 두 사람은 팔베개를 하고 기분 좋게 잠들었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선양을 호시탐탐 노리던 박영감이 마침 두 사람의 열정을 목격하고 말았던 것이지요. 오늘도 선양에게 빚을 받아내겠다며 찾아온 박영감은 허락도 없이 집 안으로 쑥 들어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선양의 집에 선비가 벗어둔 집신을 보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짓거리야? 대낮부터 사내를 끌어들여서는. 노발대발한 박영감은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했지요. 사실 박영감은 빚으로 선양을 압박해서 어떻게 해볼 요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빚을 지게 하려고 곡식과 돈을 빌려주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어디서 나타난지 모를 젊은 놈팽이가 선양을 채가버렸으니 화가 안 날 수가 없었지요. 그리하여 박영감은 시근덕시근덕 화를 내면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허나 박영감의 분노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화가 치민 박영감은 수하의 왈패들을 풀어서 선양을 납치하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리고는 선양을 데려다 자기 집광에 가두어 버렸던 것이지요. 선양은 갑자기 나타난 왈패들에게 끌려가 광에 갇히고 말았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른 선양은 무척이나 겁이 나고 당황스럽기만 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러는 겁니까? 대낮에 부녀자를 납치하다뇨. 이게 다 선양이 내가 나에게 오지 않은 탓이야. 내가 저한테 지금까지 해준 게 얼만데 감히 내가 아닌 다른 남자를 집에 끌어들여. 아니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서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게다가 제가 꼭 박영감님께 가야 할 이유가 있나요? 마음을 고쳐먹을 때까지 풀어주지 않을 테니 그리 안 하라. 그렇게 선양은 광에 갇힌 채 가든 고초를 겪어야 했답니다. 박영감은 날이면 날마다 선양을 찾아와 자기와 혼인을 하라고 윽박질렀지요. 하지만 선양은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는 못한다고 딱 잘라 거절을 했습니다.
허나 그럴수록 선양에 대한 박영감의 욕망은 더욱 불타올랐지요. 한편 눈앞에서 갑자기 왈패들이 나타나 선양을 납치하는 것을 지켜본 선비는 정신이 나갈 지경이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걱정이 된 청년은 백방으로 선양의 행방을 수소문했지요. 그러던 청년은 마침내 의원으로부터 마을 갑부 박영감이 계속해서 선양을 눈독 들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답니다. 선양이 박영감을 거부하자 마침내 납치를 했다는 것을 말이지요.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선양이 제때 빚을 갚지 못하면 그걸 구실로 강제로 혼약을 맺을 것이라는 것까지 듣고 말았지요. 더 참지 못한 청년은 마침내 박영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니, 이게 대관절 무슨 횡포입니까? 벌건 대낮에 부녀자를 끌고 가다니요. 흥, 이 과부는 내게 빚진 것이 많아 그리 되었소.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하는 게 아니겠소. 정 그렇게 구하고 싶다면 그 빚은 선비가 다 갚으면 되겠구려. 박영감은 선양이 진 빚을 5배나 부풀려서 백냥을 갚으라고 호통을 쳤답니다. 당연히 선비가 그 돈을 갚지 못할 것을 뻔히 알았으니까요. 헌데 선비는 그 자리에서 그 큰 돈을 턱하니 내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돈을 받았으면 이제 선양을 풀어주시오. 흥, 누구 마음대로. 이 돈은 내가 선양과 혼례를 치를 때 쓸 축의금으로 받겠소이다. 그리고는 왈패를 풀어 선비를 메고 후렵했지요. 돈을 내고도 복날 개 맞듯이 얻어맞은 선비는 그대로 동구 밖으로 내쫓겼습니다. 흠씬 두들겨 맞은 선비는 아픔도 아픔이지만 선양을 구할 수 없다는 생각에 대성통곡을 했지요. 그렇게 선비가 엉엉 울고 있는데 누군가가 어깨에 손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선비님은 대관절 무슨 일로 그렇게 서럽게 우세요? 사내 대장부가 아무리 슬퍼도 그렇게 울어서 쓰겠어요? 선비가 올려다보자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키가 8척은 될 거구에 소년이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소년은 키도 컸지만 몸집도 씨름장사 저리 가라고 할 만큼 컸지요. 너무 커서 도저히 소년으로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으니까요. 덩치가 산만한 소년은 해에 웃으면서 해맑게 말을 걸어왔지요. 하도 놀랍고 황당해서 울음을 그친 청년은 그동안 벌어진 일을 모두 말했답니다. 재미있게 이야기를 듣고 있던 소년은 선양의 이름이 나오자 눈이 가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선양이 박영감 손에 붙잡혀 광에 갇히고 말았다는 소식까지 들었지요. 소년은 가슴을 탕탕 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제야 빚진 것을 갚겠구만요. 선양의 아주머니, 제가 가요. 팽덕이가 가요. 이 소년은 바로 그 대식가 소년인 팽덕이었습니다. 동네 곡식을 죄다 구워 먹고 사라졌던 바로 그 팽덕인의 팽덕이었던 것이지요. 팽덕이는 그 큰 덩치로는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박영감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더니 한 손으로 대문을 쳐서 그대로 부숴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놀란 박영감네 왈패들이 달려왔지만 팽덕이는 코웃음을 치면서 모조리 한 손으로 집어던지는 것이었습니다. 팽덕이가 한번 손을 움직일 때마다 한 명씩 하늘을 날았지요. 그렇게 차 한 잔 마실 사이에 박영감 댁 왈패들은 모조리 널브러지고 말았답니다. 왈패를 모조리 쓰러지자 박영감은 하얗게 질리고 말았지요. 그러거나 말거나 팽덕이는 이제는 박영감까지 들어올려 저 멀리 집어던져 버렸습니다. 픽 날아간 박영감은 그만 광문의 등짝을 받고 허리가 부러지고 말았지요. 팽덕이는 광문을 잡아뜯어 선양을 구했습니다. 아니, 너는 팽덕이 아니냐? 내가 날 구해준 것이냐? 선양 아주머니, 무사해서 다행이구만요. 이제 아주머니한테 진 빚은 다 갚은 거예요. 헤헤, 저는 슬슬 배가 고파져서 광 안을 좀 뒤져야겠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꾸벅 숙여 절을 하고는 그대로 광 안의 곡식까지 먹어치우는 것이었지요. 뒤따라온 청년은 선양과 눈물의 재회를 했습니다. 청년은 선양의 결박을 풀어주고는 얼싸안았지요. 두 사람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지요. 혹시 선양이 또 쓰러진 것은 아닌지, 모진 고초를 겪는 것은 아닌지 가슴만 졸이던 청년은
마침내 선양과 재회하면서 참았던 눈물이 터진 것이었지요. 그렇게 박영감의 집을 빠져나온 선양은 청년을 따라 나섰습니다. 선양이 집으로 돌아오자 청년은 어딘가 떠날 채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이번 일로 마음먹은 것이 있어. 꼭 다시 돌아올 테니 기다려 주시구려. 아니, 어딜 또 가시나요? 이번에는 금방 돌아올 것이오. 걱정 말고 몸조리나 하고 있으시오. 그렇게 청년은 훌쩍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선양은 청년을 떠나보내며 무척 마음이 아팠지만 이별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지요. 아무렴 앞날이 창창한 청년이 자기 같은 과부와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저 청년이 사라진 방향을 지켜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릴 따름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가고 달포가 지나서 한 달이 되었지요. 4월 봄날의 어느 날 선양의 집 앞에 웬 가마가 모여드는 것이었습니다. 어리둥절한 선양이 나가보니 가마 중에서도 가장 으리으리한 가마에서 청년이 내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청년은 사실 조선에서도 이름난 세도가 공판서 대감의 맏아들 공견 선비였던 것입니다. 멋들어지게 차려 입은 공견은 그대로 선양을 품에 안았지요. 그리고는 선양을 가마에 태워 그대로 한양으로 향했답니다. 그렇게 선양은 공견의 정실 부인이 되었지요. 이후 공견 선비는 선양의 내조를 받아 과거에 급제에 크게 출세를 했다고 합니다. 그 벼슬이 후에 우의정에 달했으니 선양도 이제 정승 부인이 된 것입니다. 공견, 아니 공정승은 크게 출세한 다음에도 부인을 끔찍이 아꼈고 선씨 부인도 아들딸 여럿을 낳아 대대손손 화목한 집안을 만들어갔지요. 그렇게 둘은 100년을 해로하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옛말에 이르길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이는 망하고 하늘의 뜻을 따르는 이는 복을 얻는다고 했지요. 선양은 비록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힘들게 살았지만 늘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았습니다. 바로 그렇기에 그녀가 하늘이 준 복을 받아 마침내 행복하게 살게 된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 주세요.